정부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 장기화되면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지역에서 반새누리당 정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시가 올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불똥이 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교육부와 경북대 측이 총장 재추천에 합의해 빠르면 오는 9월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 대구시 대표단의 방문도 무산됐습니다. 칭다오와 대구는 1993년 자매 결연을 맺고 20년 넘게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교류 중단이나 경제 보복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치맥 축제 개막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20일 오전 중국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축제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또 다음 달 초 예정된 대구시장이 포함된 대구시 대표단의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 방문 취소도 요청했습니다. 치맥 축제 칭다오 대표 공연단들이 참가하는 걸 못하겠다. 대구시장 일행이 칭다오 맥주 축제에 방문하는 것도 다음 기회로 미뤄달라. 대구시는 사실상 올해 치맥 교류 행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에 민간 홍보 부스 설치라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3년 자매 결연을 맺은 뒤 20년 넘게 우위를 다져온 칭다오시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전초 기지가 있는 칭다오시로선 한국의 사드 배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도에서 열리는 축제에 또 사드 문제까지 겹쳐진 우리 대구 지역 참여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반발이 교류 중단과 경제 보복 등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송주 민심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반새누리당 정서가 확산되면서 탈당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은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을 합쳐 4,200여 명에 이릅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새누리당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원들은 1,000명이 넘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직접 탈당계를 제출한 당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해준 성주 지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다른 당이 와도 철차리 넘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새누리당을 좋아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약간의 어떤 언지도 없이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로 놓으니까는 주민들은 완전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 새누리당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지면서 탈당 도미노 사태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성주 주민들은 새누리당 출신 도의원과 군의원들의 탈당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동반 탈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시점에 전체적으로 개개인이 탈당보다는 전체 의견을 모아서 탈당을 심각히 고려 중에 있고요. 투쟁이는 내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일행이 성주를 방문할 때 접수된 탈당 신청서를 보여주며 지역민들의 성남 민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투쟁이는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맺고 성주군과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사드 설명회 때 국무총리 일행이 미니버스에서 나와 옮겨 탄 승용차 유리를 부수는 모습이 체증된 성주군민 51살 A씨와 트랙터로 출입구를 막은 47살 B씨, 총리 일행이 승용차를 타는 과정에 승차를 방해한 48살 C씨 등 3명에게 출석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진술을 듣고 혐의를 결정할 방침인데 지난 15일 사드 설명회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북대 측이 총장 재추천 등의 합의에 빠르면 오는 9월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경북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 경북대 교수회와 교육부가 4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총장 공백 사태 조기 해결에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수회는 총장 후보 재선정이 아니라 재추천에 합의하고 공문을 보낸 만큼 기존에 선정한 1, 2순위 후보자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재추천할 방침입니다. 5월 22일부터 해가지고 교육부와 끊임없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8월 말 또는 9월 정도에는 교육부에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제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가 제기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재추천이 들어오면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송은 이제 사유를 고지해달라 뭐 이런 거의 소송인 거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추천이 했으면 저희도 이제 그 후속 이제 그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 교수회는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열어 구성원들에게 교육부와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의견 수렴 등 재추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출범 이후 직선제로 뽑힌 부산대 총장을 임용하는 등 교육부 방침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경북대학교의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도 해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는 대구공항과 K2 이전을 위한 공항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대구공항과 K2 통합 이전을 담당하는 공항 추진단장에 정의관 4급 서기관을 임명하고 공항 추진단 산하에는 군공항 이전과와 공항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문직위제에 모두 21명의 전문관을 운영하는 등 514명의 5급 이하 인사를 했습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 9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비정규직인데요. 이들의 처우는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조건은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초중고 학교의 비정규직들은 지난해까지 급식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 3월이 되어서야 급식비 10만 원이 지원됐지만 조리사와 영양사 등은 급식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급식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곳은 대구와 제주뿐입니다. 맛있는 거는 다 없어지고 좀 잔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먹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온 거를 다 떼간다고 생각하니 또 상당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달리 방학이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경북, 인천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은 1월과 8월에 적게는 45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상여금으로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있는데 방학 동안은 1년에 3개월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생활이 막막하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런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교육청과 단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단체 교섭이 체결되지 않은 곳은 대구와 경북이 유일합니다. 보수니 진보니 그걸 떠나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소위 보수 교육감으로 통하고 있지만 전임자들 인정하고 처우 개선에 일하는 상여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이번에 다 타결받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 초 기본급 3% 인상과 급식비 지급 등을 했다며 추가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으로서 교육공부 직원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교육 재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은 17,000여 명.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다른 지역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영덕군의회가 파행 끝에 후반기 의장을 겨우 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주민을 위한 대변자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의회 의장을 뽑기 위한 240회 임시회. 느닷없이 의장 선출을 비공개로 하겠다며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고함이 오가는 걸 걱정해서입니다. 아니 누가 비공개로 결정했습니까? 이거는 사전에 의장께서 비공개하기로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정회우 속개된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거론됐던 하병두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의회의 문제점을 폭로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믿음과 신뢰를 얻고 특정인의 힘을 올려 국민 대신 개인만을 생각하는 의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 의원의 기권 속에 만장일치로 의장에는 초선의 최재열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역시 초선의 손다리 의원이 연임됐습니다. 갈등과 분열된 것을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한번 봉합을 해서 우리 영덕군을 이끌어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의장 선출에 보름 이상 진통을 겪은 것은 의원 저마다 감투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에게는 급여 성격으로 월 272만 5천 원이 지급되고 의장은 여기에다 업무 추진비로 월 210만 원과 공통경비로 연간 3,360만 원의 결제권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되고 국내외 연수와 각종 연금 등 연간 수백만 원의 혜택도 부여됩니다. 전임 이강석 의장은 국회의원의 간섭으로부터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지키겠다고 반발하면서도 후임 의장 선출을 거부하는 등 의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의원들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루하루 의견을 바꾸는 등 의원 간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에서 표결도 없이 통과시킨 육아초등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일방적인 육아초등학교 통폐합을 수용한 것은 의회가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육아초등학교를 오는 9월 테크노폴리스에 신설되는 학교로 통폐합하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젯밤 올해 입주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0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기며 일부 주민은 승강기에 갇히기도 했고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어젯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단지가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못하는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거나 차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더위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일부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혀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 가운데 한 개가 고장으로 멈춰섰다며 변압기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저녁 전기가 끊긴 뒤 지금까지 20시간 가까이 정전이 됐다가 조금 전부터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전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지난 1월 입주가 이뤄진 곳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직까지 정전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도 몰라요. 기계가 고장나는데 그 원인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정전 발생 시 3시간여 동안 자리를 비운 데다 정전과 함께 수돗물과 가스까지 모두 끊겼는데도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복구 원인과 시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바닥에 소화기도 내려져 있었고 너무 답답해서 본사 직원, 그러니까 본사 고객센터 전화를 했는데도 직원들은 자꾸 관리실 측에서 책임만 전가하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답답해서.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무더위 속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더 무더운 열대야를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정태옥 의원이 오는 2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페드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경축 특사단으로 참석하기 위해 오늘 페루로 출국했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신정부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할 예정인데 이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입니다. 오늘 아침 9시쯤 대구 228 공원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며 공원 관리 직원이 112에 신고해 군과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군경은 가방 주위 50m를 통제한 채 탐지견을 투입하고 비파괴 검사까지 했지만 폭발물 반응이 없자 신고 2시간 만에 가방을 열어 확인했는데 가방에서는 서류와 필기용품 등만 나왔습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자발적 후원 모임인 대구FC 엔젤클럽이 오늘 창립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은 현재 회원 수만 200여 명이지만 그동안 조직 형태를 갖추지 않아 회원 확보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발대식과 창립 총회를 통해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펼치기로 하고 초대 회장으로 이호경 대형 에코건설 대표이사를 추대했습니다. 경북도 내 여성 리더들이 참여하는 경북 여성발전 서포터즈단 발대식이 오늘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사회복지협의회가 꾸린 여성발전 서포터즈단은 여성의원과 시장 군수 부인, 여성복지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경북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발굴과 여성 친화적인 아이디어, 여성들의 불편사항 개선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검도 선수권대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영천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개 학교에서 92명의 선수가 참가해 고등학교 검도 최강자를 결정하는 개인전과 최고의 팀을 놓고 펼치는 단체전으로 이틀간 이어집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부터 이틀간 이번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 결선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학생 볼링 대회가 오늘 상주 월드컵 볼링장에서 개막돼 8월 12일까지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남녀 대학부와 남고부 학생 400여 명이 참가해 개인전과 2, 5인조, 마스터즈 등 6개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상주 볼링 대회는 전국 우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볼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시간 반 만에 71mm의 강수량을 기록해 차량 한 대와 주택 한 동이 침수되고 낙뢰 탓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서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 휴정에 들어가 대부분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구속 적부심 등은 휴정 기간 중에도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와 증인 등이 더운 날씨에 법정을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면서 각 재판부가 장기 미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여성에게 자신의 개가 달려들어 이 여성이 100m가량 달아나다가 강둑 아래로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이 개가 낯선 사람이나 자전거를 보면 물려는 습관이 있었던 만큼 목에 줄을 묶어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